그런데 최근에 나사에서 희한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거 올리면 조회수 30만이죠.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속보예요, 속보. 오늘 속보 특집입니다. 예, 오늘 속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블랙홀. 자, 지난 2019년 전 세계의 모든 지면을 도배한 한 장의 사진이 난리 있었습니다. 났죠. 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천여자리 은하단 중에 하나인 M87이라는 은하가 있어요. M87의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이미지로만 그려보고 머릿속으로만 그려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돌려봤던 그 이미지를 직접 찍어서 형상화한 데이터입니다. 우리 우주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은하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이 모든 은하 중심에는 은하를 움직이게 하는 힘, 그렇죠. 은하의 중심 에너지, 네. 이게 바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게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모든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네. 모든 은하들의 중심에는 이 정도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19년에 촬영했던 그 이미지는 천여자리 은하단의 M87이라는 은하 중심에 있는 저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사진을 찍은 거죠. 그렇죠. 이미지화한 거죠. 예. 훌륭하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블랙홀의 이미지가 많이 있었지만 네. 그 중에 실제로 찍은 건 하나도 없어요. 없었죠. 다 그림이야. 네. 다 그린 거야. 다 이제 어. 아티스트들이 그린 그쵸? 거예요. 다 그린 그냥 거고 예상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블랙홀 이미지는 전부 다 그린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딱 교실의 상태를 보면 담임 선생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어. 담임 선생님 딱 들어오면 애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앉아있죠. 그렇죠. 담임 선생님 없다?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은하 혹은 천여자리 은하단 그쪽을 딱 보니까 질서정연하게 돌고 있어.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가운데 계시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기 블랙홀 담임 선생님이 계실 것인데 진짜 계신가? 하고 딱 찍었더니 진짜로 거기 블랙홀 담임 선생님이 앉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원래는 담임 선생님 얼굴을 막 그림으로 그렸었어. 근데 이렇게 생겼지 않았을까? 근데 직접 사진을 찍었더니 내가 그렸던 그림하고 일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당시 M87 쪽에 있는 블랙홀을 찍은 엄청난 성과였죠. 오늘도 비교 좋네요. 그래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블랙홀의 이제 실제로 부형의 모양이 이제 싱귤러리티라고 있는데 블랙홀의 특이점이라고 그래서 모든 물질의 밀도와 질량들이 한 점에 모여 있다고 그쵸. 예측이 되는 지점이에요. 요 그림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뭐 궁금한 것들이 있겠지만 네. 저희 블랙홀 심화편을 보시면은 요 다 나와 그림이 있어요.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블랙홀에 대한 연구는 많은 천문학자들이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나사에서 희한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블랙홀의 소리를 탐지를 했다. 이거 올리면 조회수 30만이죠.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 대중들은. 그렇죠. 일단은 나사에서 직접 공개한 겁니다. 페르세우스 은하단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이에요. 이거는 찬드라 X선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측된 블랙홀의 이미지를 이미지에서 나오는 압력들이 있을 거죠. 물질에 빨려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압력들이 생길 거니까 예. 그 압력들이 그 뜨거워진 공기들을 뚫고 나오면서 파장들을 만들어내요. 예. 이 파장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 파장들을 우리가 받아서 음계화시킨 거죠. 그래서 음계화시켜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대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네. 좀 무서워요. 레트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건 좀 무서워요. 그렇죠. 조금 무섭죠. 블랙홀의 이미지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소리라고 잘 어울리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매질이 뭐냐, 우주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저게 어떻게 소리 형태로 우리한테 전달이 되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 정말 전달되는 소리, 예를 들어 저 근처에 간다? 이 소리가 들린다? 이건 아니라는 그건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그럼 저게 실제 소리가 아니지 않냐? 네. 그렇다고 저게 그럼 가짜냐? 그렇진 가짜는 않은 거예요.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누구를 사진을 찍는데 너무 밝아서 사진이 깨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네. 그러면은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보여. 그냥 하얀 거야. 그때 노출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빛의 양을 좀 줄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모양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딱 봤을 때는 그냥 완전 하얀색이었는데 노출을 조정하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도로 조절이 되는 거야. 관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가짜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예. 거예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가시죠.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이번에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M87 은하 그 중심부에서 나오는 예. 소리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채널로. 예. 그러니까 X선도 관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역, 어. 그 다음에 라디오 영역 이 세 가지 주파수를 모두 합쳐서 이번에는 한 개의 음악으로 만들어봤어요. 아, 좋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나가죠. 오. 잘 때 듣는 음악이라든지 네, 맞아요. 약간 아름다운. 그런 느낌인데 맨 위에 있는 자료가 X선으로 관측된 자료이고 두 번째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네. 관측된 가시광선 영역이고 세 번째가 알마로 관측된 어. 전파 영역에서의 M87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 M87 모습에서 전파 영역은 이제 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낮은 음이 나올 거예요. 낮은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 중간 부분 가시광선 영역은 그 중간 영역 그다음에 엑스레이 부분은 높은 영역을 담당하고 있죠. 아까 아. 나온 음에서부터. 좋습니다. 그래서 M87이 우리 은하보다 2배에서 많으면 5배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질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은하보다 10배 정도의 많은 별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별들을 이제 이웃은하, 로컬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이 로컬 그룹 중에서도 가장 큰 은하예요. 요 중심에 있는 초고대 질량 블랙홀을 우리가 2019년도에 블랙홀의 그림자를 촬영을 한 거죠. 그렇죠. 와, 이게 관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멀리 있고 얼마나 거대한지를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저거는 이제 알마라는 망원경으로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하늘에 별이 저만큼 있죠. 야, 쏟아진다, 쏟아져. 와, 네. 진짜 많다. 야, 아주 좁은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예, 저 쏟아지는 우주에서. 야, 이거 난리 아까 났다, 방금 난리 본 났어. 우리 이미지였죠? 예, 그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와. 뿅, 뿅. 이게 바로 2019년도에 찍었던 M87의 블랙홀의 그림자 이미지입니다. 이거 등장할 때 소름 안 돋으면 안 돼요, 진짜. 그렇죠. 이게 아, 진짜 완전. 첫 이미지를 공개할 때 네. 이미지를 빵 띄우지 않고 이 장면 그대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정말 우레와 같은 난리 박수를 났죠. 와, 네. 진짜 보냈었어요.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네요. 빛의 속도로 지금 5,500만 광년을 간 거예요. 네, 맞아요. 빛의 속도로 5,500만 년을 가야지 도달하는 곳에 우리가 전파 망원경을 지구 크기만하게 연결해가지고 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대단하다 진짜. 와. 그러면은 왜 네. M87을 처음으로 찍었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은하에 있는 블랙홀이 더 가깝지 않냐? 그러니까. 처음으로 관측하기 위해서 그럼 M87을 왜 선택을 했냐?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크기. 이거 왜냐면은 무게. 우리가 손을 들었어. 우리가 긴급과학에서 이걸 했거든. 했어요. 랩장님이 그럼 긴급과학을 본 거야. 그러니까 근데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데. 아니 그냥 일단 네네. 예,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짐작 눈치로 네 좋아. 크기 크기 무게도 크고 막 그러면은 눈에 잘 띄잖아요. 아, 좋은 접근입니다. 정확했습니다. 예. 랩장님이 방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커요. 질량이 크고 그다음에 사이즈 자체가 크고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블랙홀을 찍기 위해서 사용한 망원경이 어떤 망원경이냐? 지구만한 크기의 망원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망원경을 사용을 했는지는 지구 전체 사이즈만한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이 블랙홀을 관측을 했는데 그 말은 뭐냐? 지구 전체에서 관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반구와 남반구 그 어디에서도 잘 보일 수 있는 천체를 찾다 보니까 네. M87이 있었고 마침 M87이 너무나 커서 그 안에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무겁고 안정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밝기가 변하는 것도 비교적 느려. 적도. 왜냐면은 우리가 뭘 보고 싶은데 얘가 막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하면은 이 보는 동안 계속 바뀌잖아요, 관측한 대상이. 그렇죠. 근데 크고 무거우니까 비교적 천천히 변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지구에서 봤을 때 보시구나. 같은 크기지만 어느 정도는 더 유리한 면이 있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질문이 또 있잖아요. 왜 우리 은하는 안 보냐?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당연히 시도를 했겠죠. 그 순간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 공개되는 순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예. 저쪽을 향해서 우리 은하 중심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자. 가자. 이번에도 가자. 와, 이거 실제로 보면 눈물 납니다, 이거. 네, 진짜로. 이렇게 많아, 별이 세상에. 와, 진짜 웅장하다. 와. 저 중심부에 있는 저 별들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저 별 중 하나가 안에 있는 왔어. 이게 바로 야. 와. 네, 예. 이겁니다. 이번에 관측한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2019년에 관측이 됐던 M87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죠. 네, 유사해요. 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좀 달라요. 네. 그리고 크기는 어때 보이나요? 크기도 우리 음.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달라요. 왜냐하면 거리 자체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지가 다르고 이 두 개가 같은 것처럼 우리 눈에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얼마나 다른 이미지인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27,000광년 우리 은하 중심에서 27,000광년 떨어진 거고 저거는 이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 은하만큼의 거리로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왔을 때는 얼마나 보이냐? 저 끝만큼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정도 차이예요. 네. 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은 이미지로 봤을 때 같은 크기로 봤을 때 어떻게 사이즈 차이가 나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게 왼쪽에 있는 게 M87이에요. 네. 저 원으로 된 게 플루토 올빗이에요. 저 원 사이즈가 이 사이즈가 아니에요. 저 원이 아니고 점이에요. 점. 저 중간에 있는 점 사이즈가 얼마 전에 우리가 찍었던 우리 은하 중심부의 블랙홀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M87 쪽에 있는 블랙홀을 관측해서 세상에 공개한 게 언제였죠? 2019년 4월 10일이었나요? 네, 4월이었습니다. 저희가 요거를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2019년 4월 10일에 공개됐다. 그렇죠. 예, 이게 2019년 그러면 3월쯤 찍은 게 아니에요. 찍어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찍었을 때와 공개할 때는 또 다르게 엄청나게 그쵸.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 처리를 해서 완성된 거를 검증하고 결국 세상에 내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 은하 중심, 궁수자리 A별 쪽에 있는 거대 질량 블랙홀은 언제부터 찍었냐? 2017년 4월부터 찍었어요. 2017년 4월. 네, 우리가 이걸 하고 이제 드디어 이걸 해냈다. 이게 찍은 게 아주 뒤라서 지금 나온 게 아니라 맞아요. 무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데이터 처리를 하고 결국은 또 공개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과학자들이 고민하고 내놓은 거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자리에 모아놨는데 이 망원경들이 전 세계에 있는 망원경들이에요. 이번 관측에 그리고 2019년 관측에 사용이 됐던 망원경들인데 그래서 남극에서부터 유럽까지 전부 망원경을 하나로 그렇죠. 연결을 하는 거죠. 네, 이게 그 저희 채널에도 한번 나왔었지만 우리 김준환 박사님. 그렇죠. 김준환 박사님께서 실제로 애리조나 이 서브밀리미터 텔레스콥 SMT 그렇죠. 요걸로 실제 관측을 진행을 했고요. 하셨죠? 이 블랙홀을 찍으려고 저한테 이 말씀 해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블랙홀이 관측돼서 나온 데이터들에 나온 결과 그리고 이 자료 분석하고 영상화하는 작업 이거에만 모두 초점을 맞추니까 네. 이 김준환 박사님이 망원경마다 이제 오퍼레이터라던가 관측자라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쓴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다. 너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고생, 노고를 꼭 한번 치하해달라. 그렇죠.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어떤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전화를 해보고 네. 김준환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남극점에서 본 우주라는 책을 쓰신 저자분이세요. 정말 좋은 책이죠. 네. 예, 김준환 박사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준환이고요. 예전에 이제 애리조나에 있었고 지금은 패사디나의 칼텍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고 있는 중에 급하게 전화를 받아서 보고 계셨어. 네, 저희가 이제 블랙홀 새로 발견된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혹시 뭐 좋은 이야기 없습니까?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요 전화하시기 직전에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거 뭐 한 3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참여한 이런 큰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개개인의 노력들이 이제 모여서 이런 이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말씀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으네요. 네, 한국 오시면은 네, 좋은 시간 또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열심히 보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예. 파이팅!
저희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원경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제가 또 영상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한번 예. 보시죠. 가시죠. 네. 이제 전 지구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위치하고 있는 망원경들이에요. 지금 하와이에 이제 2개가 있죠. JCMT SMA가 있고 남미의 알마, 에이펙스, 그다음에 남극의 SPT가 있어서 저렇게 전부 연결을 하면은 저만한 사이즈의 망원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간섭계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망원경이 어떻게 간섭계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에 있는 망원경들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저런 걸 연결을 하죠. 저렇게 데이터들을 연결을 해서 저런 걸 기선이라고 그래요. 기선이라고 하는 건데 네. 저 선들마다 다 길이가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같은 천체를 관측을 하더라도 받는 데이터에 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쵸. 그 시간 차이들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프로세싱 해가지고 얻어내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망원경들이 지구 전역을 돌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이용하는 거야. 네.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죠. 네. 그래서 제가 간섭계를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침 ESO라는 곳에서 정말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 근데 영어야. 고맙다 ESO. 아이고. 근데 영어야. 예, 고맙다 ESO. 하지만 우리에겐 항성이 있다. 그래서 잘랐어요. 아, 좋아. 읽을 수 있게 번역했어. 번역을 해봤습니다. 번역기 돌리신 거 아닙니까? 번역기 돌리지는 않고 브라보. 인터페로메트리는 그 간섭계라는 뜻이에요. 간섭계 측정이라는 게 뭐냐? 이제 2개 이상의 전파 망원경, 그러니까 같은 기능, 같은 성능을 가진 전파 망원경을 연결을 하는 거죠. 그쵸. 네, 직접 뭐 선으로 연결한다 이게 아니고 각각의 위치들은 망원경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에서 데이터를 받는 과정 자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수신기의 상태는 동일한 상태의 셋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관측을 하는 천문학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가장 강력한 관측 기술 중에 그쵸. 하나예요. 그래서 저 망원경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들만으로도 만약에 이 망원경이 2km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2km가 떨어져 있는 것 자체를 큰 지름 2km짜리의 렌즈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위치로. 그게 전파 망원경의 특징이에요. 그쵸. 전파 망원경은 연결을 해서 간섭계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이미지를 얻었나, 우주에 있는 천체를 간섭계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는데 푸리의 변환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제 변환을 해서 이미지를 얻어요. 그게 예.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습니다. 다음 장 주시면요. 일단은 간섭무늬라는 게 필요해요. 네. 간섭계로부터 나온 파장의 무늬는 이제 빛이 저 위에 파도가 방파제 구멍을 통과하면 이렇게 파도가 치잖아요. 네. 파도가 치는 것과 같이 빛이 저런 2개의 작은 구멍을 통과를 하면은 저런 간섭 무늬가 생겨요.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네. 저런 좋습니다. 무늬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간섭 무늬 저 2개의 구멍이 있죠. 네. 저 2개의 구멍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안테나예요. 그래서 오. 안테나 2개가 있으면 구멍이 2개가 되는 거고, 안테나가 3개, 10개가 되면은 그만큼의 회절 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의 포인트에서 관측을 하는 거죠. 푸리의 변환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신호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아, 신호가 네. 무언가 되게 복잡하게 생겨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순수하게 저런 일정한 파장의 모양으로 다 분해하는 거예요. 신호들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걸로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듣기 쉽게 한다는 그렇죠. 거. 보기 쉽게 다다다 변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전파 망원경이라는 게 간섭계의 특징 중에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긴 관측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망원경이 있으면 있을수록 빈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관측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빈 공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커버리지를 다른 망원경이 또 커버하고 저 옆에 있는 망원경이 또 커버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망원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를 우리가 설명으로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좋습니다. 네. 네. 하나하나의 건반이 망원경인 거예요. 오. 하나씩만 연결하면은 뭔가 음악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음악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건반이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피아노는 피아노 줄이라는 기계에 하나의 똑같은 셋업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건반은 하나의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망원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개를 연결을 하면은 할수록 해서 지금 쿵짝쿵짝해서 만약에 다 연결이 되면 음악이 되는 거죠.
이 음악 자체가 우리가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저 음계가 저 끝에서 끝까지가 길면 길수록 우리가 더 많은 옥타브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 좋은 비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가 본 거는 음악이고 과학자분들이 하시는 건 하나씩 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하나씩 거네요. 하나씩 다 연결을 하는 거고 가능하면은 저 피아노 건반의 길이보다 몇 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 피아노 건반을 연결할 수 있게 그 길이를 넓히는 거죠. 길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가 많은 음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좋은 음들을. 더 자세한 음들을. 아, 좋습니다. 네. 한땀 한땀.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간섭계가 작동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우리가 직소 퍼즐 하지 않습니까? 2000피스짜리 맞춰보셨어요? 아니요. 우리가 결국은 이 2000피스짜리 직소 퍼즐의 조각들을 계속 얻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맞춰나가야 되는데 이 조각만 봐서는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가 이 간섭계를 이용해서 나온 조각들을 뭐 ফু리에 변환을 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조각들을 좀 더 쉽게 뭐 우리가 테두리부터 맞추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이게 ফু리에 변환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끝에가 없으니까 가장자리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하는 거야. 기가 막히네. 이게 좋네요. 그러면은 ফু리에 변환을 다 마치고 나면은 조각들이 다 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빠진 조각들 있잖아. 이건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러면은 망원경을 더해. 여기까지 넓혀보자. 지구를 돌려보자. 이렇게 하면은 빈틈없이 조각들이 다 만들어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의 망원경을 만들고 맞아요. 최대한의 이런 활용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최대한 많은 직소 퍼즐 조각을 모은 거야. 근데 이거를 모으는데 결국 퍼즐 맞추는데 시간이 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걸려서 맞춰봤더니 와 블랙홀이 나왔어. 그렇지. 퍼즐 그림에 나온 결과가 블랙홀인 거죠. 그쵸? 와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은 퍼즐 조각이 2000피스인 줄 알았는데 2억 피스야. 그렇죠. 이거. 근데 일단 인간이 도전을 해본 거예요. 백지 직소 퍼즐에 2억 퍼즐인데 그냥 해본 거야. 근데 해냈어. 근데 이게 맞춰지네? 그래서 저 점 하나하나가 우주에서 들어온 빛이 만약에 우리가 보는 일반 망원경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처럼 모든 빛이 저 한가운데로 모여야 돼요. 네. 한가운데로 모이게 딱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하나하나의 점들이 붉은색으로 표현된 저 점들이 각각의 망원경들인 거예요. 간섭계들은. 네. 저게 딱 완벽하게 셋업이 되어야 한순간에 딱 빛이 모일 거고 저 빛으로 왼쪽과 같은 블랙홀의 이미지를 얻어낼 건데 망원경들도 초점을 맞추거나 뭐 거리를 맞추거나 맞춰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항상 똑바르지가 않잖아요. 근데 간섭계에서도 전 세계에 있는 망원경들을 다 동시에 이렇게 딱 한다?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렵죠. 우리는 뭐 00.00초에 딱 시작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계가 조금 틀려. 그러면 0.01초 차이 나면은 이제 데이터가 일그러지고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각각에 있는 모든 시설들의 안에 원자시계가 들어가 있어요. 원자시계로 다시 싱크를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안 맞는다라는 개념이 네. 무슨 말인지 헷갈리잖아요. 네. 시간이 안 맞는다라는 거는 2억 개 직소 퍼즐을 갖고 왔는데 이 조각이 이 퍼즐 조각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게 맞는 데가 없는데 머리를 싸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2억 개의 직소 퍼즐이 이 퍼즐 조각인 게 증명이 돼. 그렇죠. 이게 얼만큼 멀리 자세히 볼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또 가. 저희가 보는 겁니다. 또 가. 저 하늘에 이제 달이 있죠. 우리가 이걸로 달에 보면은 저만큼 자세한 곳에 저 해상도에 와. 저기에 있는 야. 저렇게 자세히 있는 저 와. 조그만 도넛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곳은 마치 블랙홀의 도넛이네요. 그렇죠.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놓여져 있는 도넛 한 개를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EHT,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 사건 예. 지평선 망원경이 가지고 있는 해상도입니다.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멀리 떨어진 M87의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도 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블랙홀에 우리가 다른 M87을 봤고 그 다음에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이미지를 봤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는 일단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질량 차이가 있잖아요. 예. 두 개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일단 질량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M87은 우리 은하 중심부보다 1000배 이상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게 만약에 우리 은하라고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같은 시간 동안 하루 동안 찍었다고 해도 시간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렇죠. 1분 정도밖에 안 찍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음. 같은 시간 동안 촬영한 이미지들이에요. 같은 시간 동안 촬영한 거고 같은 시간 동안 M87은 저만큼만 촬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시간이 천천히 그쵸.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우리 은하에서는 저만큼 촬영하고 M87에서는 저만큼 촬영이 된 거죠. 그쵸. 그러면은 궁금하잖아요. 네. EHT는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아, 그러니까요. 그 다음 타깃은 뭡니까? 그러니까 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찍고 네. 싶은 거잖아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더 이상 찍을 수 있는 블랙홀이 아직 없다. 아, 요렇게. 왜냐면은 너무 멀고 어. 가까우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적당한 대상을 물색 중이에요. 현재는. 그러니까요, 지금. 적당한 대상을 물색 예. 중이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이 사양으로는 더 이상 안 돼. 그리고 그렇죠. 사양을 올릴 생각을 한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EHT가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입니다. 예, 이거 아직 공개된 적이 없는 정보죠? 네. 예.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냐 이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아직 공개된 적은 없지만 안테나들은 조금 더 달 예정이에요. 안테나들은 조금 더 설치를 하면은 서로 연결된 데이터들이 더 많이 정확하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더 자세히 보려면 우리가 아까 달에 있는 도넛까지 봤잖아요. 그쵸. 네. 표면에 있는 도넛까지 볼 네. 수 있었잖아요. 근데 도넛에 있는 어느 정도의 구멍까지 보고 싶은 거예요. 아. 도넛의 존재 도넛에 올라가 있는 토핑. 그렇지. 그 정도까지 봐야지만 다른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라든지 그쵸.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망원경도 더 설치를 해야 되고 가장 큰 거는 성능 자체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현재 갖고 있는 성능들. 예. 그래서 그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1.3mm 영역이라고 하는 200기가대에 이제 관측을 하고 있는데 이 주파수를 조금 올려야 돼요. 근데 이 주파수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모든 망원경에 설치되어 있는 수신기들을 다 갈아야 되고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바꿔야 그 성능 등을 다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예. 넥스트 제너레이션 EHT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게 만약에 이제 관측이 시작이 된다면은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로컬 은하라든지 네. 안드로메다라든지 뭐 이런 데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초고대 질량 블랙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우와.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도 조금 더 선명한 이미지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했던 속보 1부. 속보 1부 마치겠습니다. 네. 아, 이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리.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